들리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것, 한 사람의 삶이 오늘 밤 당신에게 건네는 말. 오늘 하루를 버티고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소파에 기대어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꽂으셨나요? 어쩌면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은 조용할 겁니다. 낮에는 어디선가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발소리, 텔레비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소리들이 있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자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낮에는 다른 것들에 가려져 있던 그 소리.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지, 지금 나는 어떤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질문들이 소리 없이 올라옵니다. 그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느꼈던 것들, 그가 밤마다 혼자 마주했던 것들은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것들은 같습니다. 그 공통된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한 장 기대 속의 삶. 모든 사람에게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다르게 바라보던 순간, 처음으로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처음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가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던 순간, 그 사람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리를 다루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소리와 소리 사이의 관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그에게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봤고, 이웃이 알아봤고, 가르침을 준 선생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온기가 그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에 그 기대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참 따뜻한 일입니다. 아직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남이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그 기대가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기대는 비료와 같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자라나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욕구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너는 대단하구나 였던 말이 어느 순간 너는 대단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격려였던 시선이 어느 순간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순간부터 두 가지 무게를 동시에 지고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무게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게. 어린 그에게 연습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꾸중이 돌아왔고, 잘하면 더 높은 기대가 돌아왔습니다. 칭찬이 끝나는 동시에 다음 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충분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셨습니까? 젊은 시절 당신도 그런 무게를 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기대, 직장의 기대, 가족의 기대. 이 사람에게는 잘 보여야 하고, 저 사람에게는 실망을 주면 안 되고,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았어. 그 무게를 지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달려온 시절. 그것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달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더 큰 도시로 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 증명은 성공했습니다. 귀족들이 그를 후원했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젊었고, 능력이 있었고, 인정받았고, 미래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돌아오는 그 뿌듯한 감각.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달콤한 시간. 당신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빛을 발하던 때. 힘들어도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때. 달려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아파도 멈추지 않았던 때. 그런데 모든 달리기에는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그래서 더욱 잔인하게. 두장 상실, 소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것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차라리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날 아침 눈을 떴더니 이상하다면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일했으니까, 너무 오래 집중했으니까,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흐릿해졌습니다. 대화 중에 자꾸 되묻게 되었습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 수치심을 아십니까? 남들은 다 당연하게 하는 것을 나만 못할 때 그 감각. 내가 작아지는 느낌.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볼까봐 미리 웃어 보이게 되는 그 마음. 그는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조용히 혼자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모른 척합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오늘만 참자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려도 나이가 드니 그런가 합니다. 기력이 떨어져도 며칠 쉬면 되겠지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결과가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모른 척하는 동안은 아직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날이 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는 순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잘했던 것, 당신을 당신이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느 날 서서히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음악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음악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진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까? 은퇴 후에 혹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자녀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진 후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 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앉아 있는 것은 이미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앉았습니다. 세장 절망. 그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로부터, 기대 가득한 눈빛들로부터, 설명해야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에는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양날의 것입니다. 인간이 혼자가 되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낮 동안 다른 것들에 묻혀있던 목소리들이 고요 속에서 선명해집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내가 가진 것은 사라졌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목소리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밤에 모든 것이 조용해진 후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볼 때 그 목소리들이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소리들이 틀렸다고 단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소리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잃어가는 자신을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질문이 쏟아집니다. 요즘 어떠냐? 새로운 것은 언제 나오냐?
그 모든 말들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선택입니다. 조금 쉬고 싶어서,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고립이 습관이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더 고립됩니다. 더 외로워집니다. 더 고립됩니다. 은퇴 후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느 순간 공허함이 됩니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날들이 쌓이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왠지 어색해지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한데 사실 외롭고, 그 복잡하고 모순된 감각, 그 사람이 그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그랬을 겁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합니다. 왜 나인가? 왜 하필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 그 분노는 어딘가를 향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는가? 그것이 가장 잔인한 분노입니다. 그 밤이 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적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까지 담았습니다. 이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그 밑바닥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당신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써두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내장 선택. 왜 그는 그 밤을 넘겼을까요? 재능이 그를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재능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능이 있었기에 잃는 것이 더 컸습니다. 후원자들이 그를 살렸을까요? 물질적 도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사람의 마음속 밑바닥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살렸을까요?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 상황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살게 만드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아파도 살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그 밤의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잊고 있었던 의미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아직 내 안에서 꺼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오해합니다. 선택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계속하는 것도 힘들고 멈추는 것도 두렵고 앞은 불확실하고 뒤로는 갈 수 없고 그 상황에서 하는 선택, 그가 그 밤에 한 선택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골랐습니다. 다시 살아보기로. 이 선택이 위대한 이유는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하던 그 밤에는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 밤을 넘기기로, 내일 하루를 살아보기로. 그 선택이 위대한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도 그런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날들. 그것들이 모두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수많은 밤을 살아낸 사람입니다.